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최근 이혼을 했는데 적반하장으로 나온 남편의 태도가 너무나도 기가 막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하자마자 남편이 제 앞에서 이를 갈며 한 말이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납니다. 내가 경고했지? 나랑 이혼하면 니네 가족 전부 피눈물 흘리게 해준다고. 하지만 이런 협박 따위 저나 제 가족에게 조금도 위협이 되지 못했습니다. 제 동생 회사와 거래하던 남편은 그 거래를 끊어버린다며 망하게 해준다고 했지만 정작 피눈물 흘린 사람은 제 가족이 아니라 남편 본인이었습니다. 저희 친정은 사업가 집안입니다. 할아버지부터 하시던 사업을 아빠가 하셨고 현재 남동생이 그 사업을 물려받아서 하고 있죠. 부모님은 저도 같이 사업하길 바라셨으나 사업은 뭐 아무나 하나요? 그래서 저는 대학 졸업 후 회사원이 되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도 친정의 영향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남편 사업이 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양가 집안의 모든 경조사 및 돈이 들어가는 일에 제가 다 부담했습니다. 남편은 돈과 관련된 문제 빼고는 저에게 참 잘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시댁의 자연이 저도 잘하게 되더라고요. 시댁은 아버님 없이 어머님만 계셨고 남편이 외아들이다 보니 챙길 식구가 어머님뿐이었습니다. 특히 시모는 한평생 여행도 못 가보고 일만 하시던 분이라 남편이 말하지 않아도 절로 마음이 쓰였습니다. 자기 우리 집에 전복 보냈다며. 어떻게 알았어? 엄마가 아까 낮에 전화 왔었어. 뭘 또 그런 걸 보냈어. 어머님 전복 좋아하시잖아. 계절 바뀌면 옷도 사드리고 용돈도 드렸습니다. 남편이 출퇴근할 땐 항상 수투를 챙겨주면서 어디 가서든 깔끔한 모습으로 일할 수 있게 손수건 하나까지 챙겨줬습니다. 사랑했고 믿음도 컸기에 남편이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뭐든 아끼지 않고 신경을 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남편은 사업가로서 자리를 잡았고 저보다 한 달에 버는 돈이 훨씬 더 많아지면서 고생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버는 돈이 많아지니 결국 다른 생각을 하더군요.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어릴 적 사업하는 아빠를 보고 자라서 술을 드시고 퇴근하는 모습도 자주 봤고 출장도 자주 가셔서 바쁘게 사시는 모습을 많이 봤으니까요. 남편 역시 사업이 잘 되면서 부쩍 술자리가 잦았고 지방이나 해외 출장도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일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아유, 자도 졸리냐. 좀 더 자, 주말인데. 주말이라고 쉴 수 있나. 오늘 중요한 거래처랑 저녁 약속 있어. 저녁이면 아직 시간 많은데 뭐. 너무 피곤해서 사우나 좀 다녀오게. 그래 그럼. 아참, 이거 마시고 나가. 이게 뭐야? 보약. 나 이런 거 안 먹어도 된다니까. 얼굴살이 쏙 빠졌는데 뭘. 적당히 일해. 직원들도 좀 시키고. 알았어. 나 그러면 금방 다녀올게. 주말에도 남편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운동하는 걸 참 좋아했는데 농구부터 볼링, 축구, 테니스 등 못하는 운동이 없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사업을 시작하고부터 바빠서 운동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일 때문에 체력도 많이 떨어지고 살도 빠지고 하니 건강을 핑계로 운동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남편이 배드민턴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배드민턴? 이게 돈도 안 들고 운동도 되고 좋아서 해보려고. 배드민턴 칠 곳은 있어? 우리 동네는 자기 퇴근하고 오면 문 닫아서 못할 텐데. 회사 근처에 알아보니까 뒤쪽에 공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 배드민턴장 있더라. 그래?
남편은 따로 운동할 시간이 없다 보니 점심 먹고 남는 시간에 가서 배드민턴을 친다고 했습니다. 또 따로 문 닫는 시간이 없어 오픈되어 있어서 아침 일찍부터 늦게까지 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자꾸만 귀가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일하느라 바쁘구나 생각해서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지만 제가 촉이 좋아서인지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는 이혼녀였고 나이는 저보다 4살이 많았습니다. 두 사람은 거의 매일 만나 같이 운동을 했고 저와 남편의 사진이 붙어있는 차로 그 여자를 집까지 태워다 주는 것은 물론 집에서 데이트를 즐기다 새벽 늦게나 되어서야 집으로 왔습니다. 처음엔 몰랐는데 남편의 거짓말로 의심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여보세요? 왜? 아직 퇴근 전이야? 이름 맞췄는데 운동 좀 하고 갈게.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여기 회사 뒤에는 언제든지 칠 수 있다니까. 정 안 되면 회사 앞마당에서 쳐도 되고. 이날 저는 볼일을 보고 남편의 회사 근처를 지나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냥 갈까 하다가 전화를 해본 거였고 마침 일은 끝났다고 하길래 잠깐 들를 생각이었죠. 하지만 회사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회사 내에 샤워장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운동을 하고 나면 씻고 들어오기도 했는데 회사 문이 잠겨 있을 수는 있지만 내부 불이 다 꺼져 있는 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뒤쪽에 있다는 코트장으로 가봤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말대로 야외 코트장이 있기는 했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순간 싸한 기분에 저는 차로 돌아왔고 다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일단 모른 척하고 집으로 갔는데 한참 뒤에야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야, 전화했었네? 나 운동 중이어서. 어디서? 어디긴 회사 뒤에서 배드민턴 친다고 했잖아. 아우, 열심히 뛰었더니 개운하네. 이제 출발할 거야? 남편이 저에게 왜 거짓말을 하지 싶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설마 내 남편이 바람이라도 피울까 싶었던 저는 의심은 되었지만 외도 사실에 대해서 아마도 믿고 싶지 않았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정신을 완전히 놓고 산 건 아니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럴 힘이 대체 어디서 나온 건가 싶을 정도로 퇴근하고 나면 남편의 뒷조사를 하기 바빴습니다. 하루 종일 잠을 못 자는 날도 많았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제 머릿속은 온통 증거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다 아는 줄도 모르고 제가 뭘 하고 다니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상간녀를 만나러 다니기 바빴습니다. 새로운 증거를 확인할 때마다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고통에 심적으로 너무 괴롭고 제가 잘못한 게 대체 뭐가 있을까 상담까지 받았습니다. 문제는 남편과 상간녀라는 걸 알면서도 그 잘못의 원인을 저에게 찾으려 했던 거였죠. 참 바보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정신의학과를 찾아가 선생님을 붙들고 울기도 했고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난 뒤부터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살도 점점 빠졌습니다. 그러다 결국 일이 생겼어요. 어느 토요일 아침 저는 전날 남편을 기다렸다가 블랙박스를 확인하려고 나를 지새웠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또 외박을 했고 뜬 눈으로 세운 저는 당연히 정신이 몽롱한 상태였죠. 예림아, 엄마 지금 집 근처야. 잠깐 내려올래? 우리 집 근처? 그래, 어차피 임원회 가는 길이라 너한테 반찬만 주고 가려고. 알았어. 금방 내려갈게. 분명히 옷을 입고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탄 것까지는 기억이 났는데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잡고 있던 사람은 바로 친정엄마였죠. 예림아, 정신이 좀 들어? 엄마,
어떻게 된 거지?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너를 업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했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네가 쓰러졌대. 너 그리고 이 몰골이 대체 뭐야? 밥도 못 먹고 다닐 만큼 그렇게 바빠? 아무리 그래도 밥은 챙겨 먹어야지. 엄마는 이날 제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는 줄 알고 급하게 근처 병원부터 찾았다고 했는데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고 빈혈이 너무 심하게 나왔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평일보다 주말이 더 중요했습니다. 남편의 뒤를 밟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누워만 있으니 답답해서 바로 일어나 나가려고 했는데 너 이거 다 맞기 전까지는 꼼짝 말고 누워있어. 엄마가 비타민인가 좋은 것도 좀 놔달라고 했으니까 시간 좀 걸릴 거야. 엄마, 나 할 일 많은데. 무슨 할 일? 네 몸 챙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 그러다 결국 눈물이 터졌습니다. 우리 딸 요즘 많이 힘들었어? 왜 이렇게 울어? 어? 엄마. 누가 보면 네 엄마가 울린 줄 알겠네. 그렇게 병원에서 한참을 누워있다가 잠도 좀 잤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꿀잠이었어요. 그간 불안한 마음으로 자려고 누워도 잠이 안 오고 그렇게 출근하면 비몽사몽으로 일도 못하니 혼나면서 하루를 보내야 했는데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엄마 말처럼 내 몸 챙기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건 없구나 싶었습니다. 결혼 생활 망친 것도 그 인간이고 제 몸 상하게 한 것도 그 인간이라는 생각에 이제부터는 저도 이기적으로 좀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날 저는 병원에서 한참을 쉬다가 나왔고 그날 다짐했습니다. 절대로 용서 못한다고 말이죠. 며칠 뒤 남편은 지방으로 출장을 간다고 했습니다. 출장? 광주에 거래처가 있어서 다녀와야 해. 그래서 다녀오라고 했죠. 먼 곳도 아니어서 남편은 출장을 가서 하루 자고 다음날 오후 2시쯤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날 집에 오더니 남편은 출장을 다녀와서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서는 바로 자는 줄 알았는데 자는가 싶었더니 이불 안에서 저 모르게 또 톡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뻔했어요. 상대는 상간녀였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다 모른 척했어요. 남편이 이럴수록 제 손에 들어올 증거가 더 늘어나는 거니까요. 그리고 며칠 뒤 결정적으로 그 여자 집에서 남편이 함께 있는 모습을 잡아낸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날 두 사람의 사랑을 빙자한 불륜의 내용이 담긴 대화 내용에 열받아 또다시 정신줄을 놓을 뻔했는데 다음날 두 사람이 같이 지낼 계획을 세운 문자를 보고는 정신 바짝 차리고 상간녀 집으로 들어가는 남편을 보게 되었죠. 이런 모습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사진과 영상으로 증거를 모두 남겨두었습니다. 요즘은 법이 무서워서 함부로 상간녀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에 남편이 그 집으로 들어가는 걸 두 눈으로 보면서도 가만히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법대로 해야죠. 그렇게 블랙박스며 남편 핸드폰이며 차고 넘치는 증거들을 가지고 저는 하루 날 잡아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남편은 제 말을 듣고 발뺌하더군요. 당연히 이혼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남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너 여자 있어? 제 말에 한 5분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내 남편이 얘기하더군요. 무슨 소리야? 여자라니. 당신도 참 뭐 잘못 먹었어? 그만 정리해. 왜 계속 이상한 말을 해? 뭘 정리하라고? 제가 화도 안 내고 차분하게 얘기하니 남편은 제 눈치를 쓱 보더니 언제부터 알았냐? 정리하라고. 그랬더니 남편은 제 앞에서 정리한다고 했습니다. 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진지한 관계도 아니고 사업하다 몇 번 만난 게 전부라며 깔끔하게 연락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당연히 거짓말이었어요. 그래놓고 둘은 여전히 잘 만났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억울했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애틋했는데요. 저는 남편 잃고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깨졌는데 둘만 행복하다는 생각에 아주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간 모은 증거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장이 상간녀에게 도착한 날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와서는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현관 비번을 누르는 소리가 들렸는데 급하게 눌렀는지 몇 번이나 틀리고는 현관 밖에서 A씨라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남편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저에게 소리부터 질렀습니다. 야, 너 내가 정리했다고 했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소장? 너 소송하게? 미쳤어? 내가 못할 줄 알았어? 정리한다고 했잖아. 아니, 이미 다 정리한 상태인데 왜 그러냐? 거래처 사람이라 아예 안 보고 살 수는 없어. 내 사정도 좀 이해를 해줘야지. 그럼 거래처 끊어. 뭐?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내 사업 망하면 네가 책임질래? 거래처 하나 끊는다고 사업 망할 정도면 그 회사는 대체 어떻게 꾸려온 거야? 야, 잔말 말고 당장 취소해. 소송 그만두라고. 싫어. 너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남편은 이날 제가 상간녀한테 건 소송을 취소하지 않으면 후회하게 해준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마음대로 해. 전함회사가 내 덕에 굴러가고 있다는 걸 모르나 본데. 뭐? 하기야. 네가 뭘 알겠냐. 회사만 다니니 사업이라는 걸 알기나 해? 너 생각 잘해야 할 거다. 내가 너네 집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 명심해. 알아들었어? 이날 남편은 저렇게 막말을 하고도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집안 물건을 싹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나갔는데 이날 바로 남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통화했죠. 남편이 이날 저한테 집을 망하게 해준다고 한 말은 남동생 회사와 거래를 끊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빠 사업을 남동생이 물려받아 하는 중이었는데 남편이 사업을 시작하고 서로 거래를 하면서 남편 회사가 좀 더 크게 성장한 건 사실이었어요. 그러니 남편은 본인 회사가 더 크고 잘 나가니 남편 회사와 거래를 끊으면 타격이 있을 거라 생각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날 남동생과 통화하고 보니 전혀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고 동생 역시 저한테 걱정 말고 예정대로 진행하라고 하길래 그러기로 했습니다. 내가 여전히 소송을 취소하지 않고 있으니 남편은 집을 나간 지 일주일 만에 다시 들어왔는데 너 내가 소송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어? 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도 하고 싶은 대로 할게. 거래를 끊는다고 하면 친정에 피해가 되는 거니 제가 어떻게든 소송 취하하고 그냥 조용히 도장 찍고 이혼할 거라 생각했겠지만 어림없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자기 말을 순순히 듣지 않으니 좀 더 세게 나가야겠다 생각했던 남편은 정말 남동생 회사에 전화를 걸어 거래를 끊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뭐? 정말? 누나. 좀 전에 통화했는데 그렇게 됐으니까 누나도 이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래, 알았어. 남동생은 아마 거래를 끊는다고 말을 해놨으니 저나 동생이 무슨 말이 있겠지 싶었겠지만 사실 아무런 타격도 없었습니다. 너 연락 못 받았냐? 무슨 연락? 저남한테 이제부터 거래 안 하겠다고 했는데 내가 분명 말했지. 나랑 이혼하면 니네 가족 피눈물 흘리게 한다고 했을 텐데. 왜 말을 안 듣냐? 어? 너 하나 때문에 니네 집 망하게 하면 좋냐? 글쎄, 피눈물은 내가 아니라 네가 흘릴 것 같은데. 제가 소송을 취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니 남편은 남동생 회사에 정말 거래 정지를 해버렸는데 이건 아주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였습니다.
아빠가 하는 사업체를 동생이 물려받아서 하고 있었는데 이미 회사가 많이 커진 상태라 동생은 본인 힘으로 회사 하나를 더 만들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남편을 만나기 전부터 동생은 사업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 남편은 친정에서 동생이 처음부터 꾸려나간 사업이 아빠한테 물려받은 회사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아빠한테 물려받은 회사 따로 남동생이 키운 회사 따로 이렇게 두 개의 회사가 있었던 거였죠. 서로 연결되어 있었기에 남편 회사와 거래를 끊는다고 해서 별 타격도 없었고 오히려 거래를 끊으면 조건 좋은 다른 회사와 거래를 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오직 남편만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처음 남편이 저에게 협박하듯 이혼하고 나면 거래를 끊는다고 하길래 정말 일이 너무 커지는 건가 내심 걱정했는데요. 뭐? 여자가 있다고? 매형 그렇게 안 봤는데. 회사 신경 쓰지 말고 소송인가 그거 누나 하고 싶은 대로 해. 정말 문제 없겠어? 그동안 매형 회사라 받아주고 거래한 거지. 그보다 좋은 거래처가 얼마나 많은데. 누나 생각해서 말 안 하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진짜 어이가 없다. 우리 회사랑 거래 두고 매출액이 크게 늘었으면서 그건 생각도 못하고 이제 회사 좀 커졌다고 저리 막 나가? 회사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누나는 소송 준비 잘해. 처음에 남동생과 통화할 당시 동생이 저에게 해준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동생과 통화 후 아무 문제 없다는 걸 알게 된 저는 남편이 저리 나오든 말든 저 하고 싶은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면서 할 수 있는 한 남편의 모든 것을 하나씩 잘라버리며 저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죠. 저도 모르게 상간녀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남편은 더 분노했는데요. 너 사람 시켜서 내 뒤 밟은 거냐? 미행이라도 한 거냐고? 아니? 그럼 뭘 믿고 이렇게 깝치는데? 뭐 있어? 궁금하냐? 그러길래 바람을 피려면 완벽하게 속이고 피우지 그랬어. 끝까지 나 모르게. 여기저기 나 바람 피운다고 흘리고 다니니까 내가 알지? 생각해보면 진작에 버렸어야 할 제 인생의 쓰레기였는데 저에게 있어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제 두려움과 미련, 이혼하면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시선과 또 충격받을 친정 식구들 때문에 이런 놈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질질 끌고 왔던 거였죠. 제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전혀 모르던 남편은 처음에는 결혼 생활 중 위법한 일은 절대 한 적 없다며 발뺌하고 거짓말도 했지만 소송까지 걸어버리니 실컷 떠들던 그 입을 다물었습니다. 심지어 이 사실을 알게 된 친정에서는 난리가 났는데 특히 아빠는 절대 가만 못 둔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소송 중에 혹시나 아빠가 남편이나 상간녀를 건들면 저한테 불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를 위해 가족들이 많이 참고 계셨어요. 그런데 시몬은 아니었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인 걸 알게 된 시몬은 집으로 찾아와 제 머리채까지 잡았는데요. 얘 어디 있냐? 어? 엄마 연락도 없이. 당장 나오라고 해. 시몬은 들어오자마자 자기 아들 말도 무시하고는 방마다 문을 열고 다니며 저를 찾았습니다. 급기야 화장실에서 머리를 말리고 있었는데 제 손에 있던 드라이기를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는 다 말리지도 못한 제 머리를 잡고는 거실로 질질 끌고 나왔습니다. 이번 일로 바닥에 제 머리카락이 한 움큼 빠졌고 식탁 위에 있던 소쿠리로 실컷 두들겨 맞았습니다. 이거 나요. 몰라. 네가 뭔데 소송을 하냐? 네가 그럴 자격이 있어? 시몬은 자기 아들 힘들게 하지 말고 앞길 막지 말라며 이 난리를 피웠는데요. 더 기가 막힌 건 뭔 줄 아세요? 이 상황에 남편은 자기 엄마를 말리기는커녕 욕을 하며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든 살아야겠기에
똑같이 시모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누가 봐도 막장이었어요. 그런데 저도 시모와 똑같이 해주려고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시모가 제 머리를 놓지 않으니 고개를 들 수도 없었고 일단 손을 뻗어 잡히는 걸 잡는다는 게 바로 시모의 머리였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너 이건 안 나? 먼저 놓으세요. 지금 생각해도 참 우스운 상황인데 어쩌겠어요. 억울한 건 전데 아무것도 모르고 때리는 시모한테 맞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사실 시모의 머리카락을 세게 잡아당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제 머리카락을 잡던 손을 놓고는 너 이 시애미한테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냐? 어? 그러는 어머님은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소송 네가 시작한 거라며? 네. 너 그만 못 둬?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뭐라고요? 저번에 와서 보니까 넌 집에 있으면서 푹 퍼진 아줌마처럼 하고 있던데 네가 안 꾸며서 이런 꼴 당하는 거 아니냐? 시모가 하는 말을 들을수록 가관이었습니다. 여자는 자고로 항시 꾸며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내가 우리 차노라도 여자 만나고 다녔을 거다. 일 끝나고 집에 와서 여자가 꾸미지도 않고 있으면 누가 좋아해? 집에서도 좀 차려입고 반지나 귀걸이도 하고 화장도 좀 하고 그렇게 남편을 반겨줘야지. 안 그러냐? 너 내 아들 사업한다고 네가 한 게 대체 뭐가 있냐? 우리 아들이 돈도 더 잘 버는데 그 돈으로 여태 잘 먹고 잘 살아놓고 그깟 여자 하나 생겼다고 이 난리를 피워? 왜? 다른 여자한테 우리 아들 뺏길 생각하니 열받냐? 그러게 진작에 잘하지 그랬냐? 그만 가세요. 못 간다. 소송 취하하고 조용히 도장 찍고 끝낸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못 가.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시모가 집에 있든 말든 제 할 일 다 하고 지냈습니다. 그날 바로 병원에 가서 진단서부터 받아왔고 소생음만 신경 썼죠. 시모도 말할 상대가 있어야 하는데 저도 대꾸도 없고 본인 아들은 상간녀에게 빠져서 들어오지도 않으니 어쩌겠어요. 혼자 그 난리를 피우다 결국 가셨습니다. 그런데 앵무새처럼 소송 취하하고 이혼 도장 찍으라고 하던 남편놈이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건가 싶어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역시나 제 전화는 받지 않더군요. 그래서 다음날 남편 회사로 직접 찾아갔는데 그날 배꼽 잡을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차를 세우고 남편 회사 정문 쪽으로 갔는데 이미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저 멀리서 회사 직원 한 명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 사모님, 마침 잘 오셨어요. 저희 회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망하는 거예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기 사람들은 다 뭔데요? 회사 입구에 몰려있던 사람들은 물론 비어있는 사장실까지 들어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 모두 투자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거기다 거래처 사장들도 많이 찾아왔다고 했죠. 아침에 출근했는데 이미 저 사람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장님을 찾길래 전화했는데 받지도 않고.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남동생 회사와 거래를 안 하고 있다는 사실이 주변 회사에 퍼지자 이 난리가 난 거였습니다.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뺀다고 난리였고 거기다 다른 거래처 사장들은 거래를 끊는다면서 사장이 올 때까지 안 간다고 사장실에서 버티고 있다고 했죠. 이 상황에 제가 회사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다 싶었던 저는 회사 밖에서 상황을 지켜보다 가려고 했는데 그때 누군가 뒤에서 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누군가 봤더니 남편이었습니다. 당신 뭐야? 쉿! 조용히 해! 그렇게 남편은 제 팔을 잡고는 회사 뒤 공터로 저를 데리고 갔는데 이거나 너 뭐냐? 회사에 사람들 아직 있어?
그리고 저는 남편 회사 직원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김대리한테 전화를 왜 해? 너 왔다고 말해야지. 저 사람들 지금 너만 기다리고 있는데. 나 지금 저기 들어가면 큰일 나. 뭐? 자기야, 예림아, 처남한테 말 좀 해줘. 어? 남편은 그렇게 큰 소리치고 집에도 안 들어오더니 남동생에게 빨리 전화해서 설득을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이미 남편은 제 동생에게 전화를 했는데 자기 전화는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남동생 회사는 규모는 크지 않아도 매우 탄탄한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러니 주변 동일 업계에서는 잘 나가는 회사 중 하나였죠. 거래를 두고 싶어하는 회사도 많았고요. 남편 회사 역시 이름이 좀 알려진 회사였으나 내부적으로 따져보면 남동생 회사가 좀 더 잘 나갔습니다. 그러니 그동안 남동생 회사와 거래하면서 알게 모르게 남편 회사가 득을 보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혼자 힘으로 회사를 키운 거라 착각했고 거래처 하나쯤 끊어도 크게 문제될 거 없다고 생각했겠죠. 남편의 말대로 수많은 거래처 중 하나 없어진다고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그게 제 남동생 회사라는 게 타격이 매우 컸습니다. 먼저 거래 끊는다고 난리 쳐놓고 이제 와서 나더러 설득하라고? 내 연락도 안 받아. 내 동생이 일방적으로 거래 끊은 거야?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건 맞는데 상황이 이러니까 좀 도와줘. 어? 생각보다 너무 심각해. 딱 봐도 남편은 정말 심각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고 싶지는 않았어요. 아직 남편은 나락으로 떨어지지도 않았으니까요. 예림아, 나 걔랑 다 정리했어. 정말이야. 정리했다고? 그래. 그러니까 상간녀 소송인가 뭔가 그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대신 우리 이혼은 하지 말자. 어? 나 한 번만 살려줘. 제발 예림아. 상황이 너무 급했는지 남편은 이날 제 앞에서 상간녀 욕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 앞에서 그 여자 욕이라도 하면 제가 기분이 풀릴 거라 생각했던 걸까요? 내가 실수했어. 한번 갔다 온 여자 뭐가 좋다고. 처음엔 누나처럼 다 받아주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기댔나 봐. 그런데 이젠 아니야. 만나면 얼굴이 나이 든 티도 나고 쭈글쭈글하고 거기다 간섭도 하고. 내가 미쳤지. 정말 내가 미쳤나 봐. 자기를 두고. 나 다시 자기랑 잘해보고 싶어. 남은 인생 자기한테 충성하고 살게. 장모님 장인어른 만나서 용서도 빌고 그럴게. 어? 나 이거 다 진심이야.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혼자 저리 술술 얘기하더라고요. 이때다 싶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하는 말을 그대로 다 녹음했습니다. 분명 쓸 곳이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역시나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숨어만 있던 상간녀가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남편 놈이 상간녀한테는 조용히 지내면 알아서 다 해결한다고 그래서 가만히 있었는데 상간녀 소송은 멈출 줄을 모르고 이혼도 안 하고 있으니 답답했겠죠. 며칠 뒤 회사 앞으로 어떤 여자가 찾아왔는데 바로 상간녀였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고 싶었던 저는 할 말을 먼저 해보라고 했습니다. 소송 계속 하겠다 이거예요? 물론이죠. 남편이 바람났으면 도장 찍고 끝내면 되는 거지. 구질구질하게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상간녀 소송 그딴 거 제가 무서워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거 하면 저희가 헤어지기라도 할 거라 생각했냐고요? 저는 말없이 상간녀 얼굴만 많이 쳐다봤습니다. 할 말이야 많았지만 소송 중이니 말을 아끼는 게 맞다 싶었거든요. 그러니 상간녀는 약이 오른 건지 혼자 주절주절 얘기했는데 우리 찬호 씨가 저 다치는 거 보고 싶지 않다면서 집에 있으라고만 했는데 아무것도 해결되는 게 없어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냥 도장 찍으시죠.
피차 그렇게 서로 좋은 거 아닌가? 뭐가 좋아요? 누구한테 좋은 건데요? 다른 사람한테 마음 준 남편 데리고 살아서 뭐 하게요? 위자료 받고 싶어요? 그 돈 내가 줄게요. 누가 그래요? 데리고 산다고? 그게 아니면 왜 이렇게 버티는 건데요? 이혼할 마음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웃어요? 웃음이 나와요? 네, 웃기네요.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했나 본데 우리 찬호 씨 그만 놔줘요. 지금 우리 찬호 씨 회사 사정 안 좋은 거 아는데 저도 어느 정도 자금이 좀 있는 사람이라서요. 앞으로 좀 힘들긴 하겠죠. 각오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약이라고 잠잠해지면 제가 충분히 회사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고 도움도 줄 수 있다고요. 저도 두 사람이 제발 좀 그러길 바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저한테 미련 많은가 봐요? 뭐라고요? 미련이요? 미련은 그쪽에 있는 거 아니고요? 이날 상간녀를 보니 남편이나 이 여자나 둘이 쌍으로 멍청했습니다. 대체 이 머리로 남편은 그동안 사업을 어떻게 꾸려온 건가 싶을 정도였는데 역시 사람은 끼리끼리라고 둘이 똑같았어요. 저는 입 아프게 말할 필요 없이 그날 남편이 저에게 한 말을 녹음한 것을 직접 들려줬습니다. 잘 들으셨죠? 저한텐 그쪽 정리한다고, 아니, 거의 끝난 거나 다름없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방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남은 인생 저한테 충성하고 살겠다네요? 그러니까 미련은 제가 아니라 그쪽이 고른 박찬호 그 인간한테 있다고요. 제가 남편과 이혼하면 새 가정 꾸리고 살 생각이었겠지만 본인과 정리하고 저와 다시 잘해본다는 말을 들었으니 얼마나 열이 받았겠어요. 남편은 결국 얼마 뒤 상간녀로부터 소송을 당하게 됐습니다. 회사 거래처로 남편과 상간녀가 처음 만나게 되면서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된 거였는데 남편 회사의 상간녀도 어느 정도 돈을 투자하고 거래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용서가 되지 않았겠죠. 듣기론 투자금 반환 소송인가 뭔가 했다는데 결국 남편은 사면 초가인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은 그간 상간녀 집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제 앞에서는 상간녀 욕을 하고 상간녀한테는 조금만 기다리라며 그간 버텼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제가 녹음을 들려주고 난 뒤 상간녀도 눈이 돌아버린 거죠. 그날 상간녀가 남편의 짐을 다 내놓는 바람에 그렇게 남편은 쫓겨나서 시댁으로 갔습니다. 자기 아들이 짐을 싸들고 찾아왔으니 시모 역시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알게 됐는데 여긴 어쩐 일이세요? 오늘도 저 때리시려고요? 아가. 시모의 입에서 아가라는 말이 나오는데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왜 이러세요? 우리 아들 한 번만 살려주면 안 되겠어? 내가 물어보니까 걔랑 정리했대. 엊그제부터 나랑 지내고 있어. 확실하게 다 끝냈다고 하더라. 그건 내가 보증해. 그런데 지금 아들 걱정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 맞다. 회사가 걱정이지. 회사가 살아야 우리 아들이 사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이리 부탁하는 거잖아. 아니요. 어머니 아들이나 회사나 그것보다 어머님 본인 걱정부터 하셔야 한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난 별일 없는데. 저 소송할 거거든요. 소송이라니. 누구긴요? 어머님이죠. 얼마 전에 제 머리채 잡았던 날 기억하세요? 아, 맞다. 머리채도 모자라 저 때리기까지 하셨죠? 욕도 하셨고요. 그런데 너무 웃긴 게 시모가 그런 적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언제 널 때렸다고 그래? 얘가 아주 생사람 잡네. 저 때리셨잖아요. 제가 병원 가서 진단서도 받아왔는데. 뭐야? 얘 아주 무서운 애네. 그건 내가 그랬다는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어머니 아들도 직접 봤잖아요. 물론 보다 나갔지만.
너 이러면 못 써. 아무리 내 아들이 잘못했다고 해도 잘못 없는 나한텐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어쩌죠? 이날 어머님이 저한테 한 짓이 다 찍혀버렸는데? 저희 집 홈 CCTV가 있는 줄 어머님은 모르고 계셨습니다. 제 머리채를 잡았던 시몬은 그날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들고 제 등이며 다리며 여기저기 때렸는데 그 모습 모두 다 찍혀서 증거로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면서 시몬은 자기 아들이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고 회사 법인카드도 막 쓰고 다니고 저한테 늘 자기 아들 덕에 잘 산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는데 이 상황에 남편이나 시모나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보통 단순 불화의 경우 시모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증거가 필요한 거죠. 시모가 그간 저에게 보낸 문자만 봐도 기분 나쁘면 욕부터 해버리는 분이라 문자에도 욕이 섞여올 때가 종종 있었고 바람난 자기 아들 편만 들면서 오히려 잘못이 저에게 있다고 하거나 또 결정적으로 CCTV에 찍힌 시모의 만행이 아주 좋은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했죠. 상간녀 소송부터 이혼 소송 그리고 시어머니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갈 길이 참 멀어 보였으나 그래도 끝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괴로워한 사람은 바로 남편이었는데 저한테 소송당한 것도 모자라 상간녀로부터 소송의 회사 투자자들 거래처한테 줄줄이 소송을 당했으니 거기에 대응하는 것만으로도 힘에 부쳤을 겁니다. 그렇다고 안쓰러운 생각은 하나도 들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뿌린 대로 거두는 거 아니겠어요? 상간녀 소송과 이혼 소송이 차례대로 마무리가 되고 시모에게 위자료까지 받게 되자 저는 조금씩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은 아니었어요. 그 잘 나가던 사장님에서 한순간에 빚쟁이가 되었으니까요. 투자자들 돈 빼주고 거래 대금 막으려고 회사 처분하고 그러다 보니 직원들 월급도 밀리게 되면서 이래저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동생 회사와 오래 거래를 했으니 동생은 주변 회사로부터 전 남편의 소식을 간간히 전해 들었는데 단 한 번도 좋은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상간녀라도 지켰으면 다시 뭔가를 시작해 볼 수는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상황에 따라 사람을 저리 쉽게 버리는 놈이라 옆에 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상간녀는 그때 전 남편을 상대로 투자 반환 소송인가 해서 돈을 받아내고 그것도 모자라 그간 전 남편으로부터 받은 비싼 선물도 싹 다 챙겨서 떠났다고 했습니다. 비싼 선물이라고 하면 명품백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스타일이 좀 더 컸습니다. 비싼 외제차도 선물로 해줬더라고요. 제가 차를 오래 타서 바꿔야 한다고 했을 땐 고장나기 전까지 타라던 놈이 상간녀한테는 아낌없이 퍼주며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회사 잘 나가고 돈도 많이 버니까 그간 돈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았는데 빚쟁이가 되고 나니 일용직으로 일하며 생활비를 벌어도 남는 게 없다고 하더군요. 돈이 들어오기 무섭게 빚 갚는 데 쓰고 사니까 희망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어느 날 전 남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퇴근 후 집에 가고 있었는데 누군가 뒤에서 쫓아오는 불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날은 차도 안 가지고 가서 버스에서 내려 걸어가던 중이었는데요. 그래서 일부러 큰 길로 돌아서 갔는데 단지 안까지 누군가 계속 쫓아오더라고요. 늦은 밤이라 뒤를 돌아서 쳐다봐도 후드를 뒤집어 쓰고 마스크까지 쓰고 있어서 순간 무서운 마음에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나! 선우야!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자 동생 친구를 만났고 반가운 마음에 팔을 붙잡았죠.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동생이었고 동생 회사에서 같이 일하고 있으니 자주 얼굴을 보며 지냈습니다. 왜 이렇게 뛰어와? 잘 만났다. 여긴 어쩐 일이야? 민욱이 따라왔지.
우리 민욱이는 어딨어? 누나 집에 올라갔어. 나 담배 한 대 피우려고 잠깐 내려왔는데 저기서 누나가 막 뛰어오는 게 보이잖아. 그런데 후드를 쓰고 제 뒤로 쫓아오던 남자가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신 뭐야? 그러는 넌 뭔데 남의 여자 팔을 붙잡고 있냐? 그 사람은 바로 전 남편이었습니다. 제 동생 친구에게 주먹이라도 날릴 생각이었는지 주먹을 쥐고 때리려고 했는데 동생 친구가 그걸 피했고 그 와중에 저까지 챙기더라고요. 전 남편 눈에는 동생 친구가 키도 크고 덩치도 있고 저까지 챙기는 모습에 제가 만나는 사람이라 착각이라도 한 건지 더 난리를 피웠는데 야, 박찬호! 예림아, 너 뭐야? 나랑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놈을 만나냐? 이 사람이 누나 전 남편이야? 뭐, 누나? 연하 만나냐? 우리 누나한테 떨어지세요. 지금부터 한 발짝만 더 움직여서 우리 누나한테 손대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놀고 있네. 넌 빠져. 예림아, 나 너한테 할 말 있어서 온 거야. 무슨 말? 우리 사이에 뭐 할 말이 더 남았냐? 가라. 그런데 너 정말 남자 생긴 거냐? 솔직히 아니라고 말해주긴 싫었습니다. 그간 살면서 하도 당한 게 많아서요. 아직 젊은데 나도 좋은 남자 만나서 새 인생 살아야지. 그래, 그건 좋은데 이렇게 빨리? 거기다 연하? 야, 나이 어린 남자 만나면 너만 고생이야. 내가 다른 남자랑 재혼이라도 할까봐 열받냐? 그러게, 진작에 잘하지 그랬냐. 뭐? 너네 엄마한테 들었던 말을 내가 너한테 하게 될 줄 몰랐네. 네가 바람 피웠을 때 니네 엄마가 나한테 그러더라. 내가 꾸미지도 않고 아줌마처럼 퍼져 있어서 네가 밖으로 놔두는 거라고. 그러길래 바람나지 않게 진작에 좀 잘하지 그랬냐고 하셨다고. 이 말 들어보니까 어때? 나는 그때 상당히 기분이 더러웠는데 말이야. 그리고 연하 무시하지 마. 딱 봐도 든든하잖아? 능력도 얼마나 좋은데. 그러자 전 남편은 또 한 번 주먹을 휘두르려고 했는데 그때 남동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자 급하게 뛰어와서는 전 남편 팔을 붙잡았죠. 그 사이 동생 친구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처남! 누가 처남이야? 잠깐만, 일단 놓고 말해. 내가 너하고 똑같은 쓰레기 되게 싫어서 폭력을 안 쓰겠는데 여기 잠깐 있어. 경찰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아니, 경찰은 왜 불러? 우리 누나랑 다 끝났는데 왜 왔냐? 스토커야? 예림아, 너 이거 보고만 있을 거야? 그래도 처남 맹행하던 사이였는데 내가 네 동생한테 이런 대우 받아야겠어? 별로 끼어들고 싶지 않네. 내가 니네 엄마한테 두들겨 맞았을 때도 너는 구경만 하다 가버렸잖아. 기억 안 나? 그래도 다행이지 않냐? 너나 너네 엄마처럼 무식하고 폭력 쓰는 사람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이냐? 이날 빠르게 도착한 경찰관 손에 붙들려 남편은 그렇게 끌려갔고 접근 금지가 내려졌습니다. 제가 살던 집을 부동산에 내놓고 친정에서 지내게 되었고요. 제가 전 시댁에서 무슨 수모를 당하고 살았는지 저희 부모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마음 같아서는 똑같이 때려주고 욕해주고 싶으셨겠지만 그래도 참으셨어요. 저를 위해서요. 제가 부탁드렸거든요. 똑같이 해봤자 법대로 하면 쌍방이 나올 뿐이고 제가 원하는 건 상간녀 판결문에 시모를 상대로 한 위자료까지 다 받아내는 거라서 그렇게 되기만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 회사가 완전히 망가지는 것도 보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었으니 속이 다 후련했죠. 소송이 진행 중일 때 알게 된 사실도 하나 있었는데 사실 동생 회사와 거래를 끊지 않았더라도 언젠가 망할 회사였습니다. 회사 돈 무서운 줄 모르고 그렇게 펑펑 써대고 있었으니까요. 현재 전 남편은 여전히 빚에 허덕이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전 시모 명의로 되어 있던 집도 팔았고 둘이 살만한 작은 집 얻어서 전세로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벌려놓은 게 많으니 갚을 빚도 많은 모양이었는데 잘못을 했으니 고생하며 사는 게 맞는 거겠죠. 저는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고 현재 너무나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직 만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앞으로 한동안 결혼 생각은 없겠지만 지금 현재에 충실하며 살다 보면 이런 삶도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잘 이겨내고 살고 있으니 혹시나 힘든 상황에 계신다면 그 끝은 분명히 있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제 긴 얘기는 여기서 이만 마칠까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